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단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시는 수강생분들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부동산 단타에 좀 너무 맹목적으로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단타, 달콤하죠? 달콤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게 정답일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부동산 단타만이 정답일지 한번 저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고민해보시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신 부동산 단타를 굉장히 희망을 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달콤하기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라는 거 오늘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좀 이 빨리빨리라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트렌드.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시장의 그 변동성마저도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인이라든지 정말 24시간 개장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부동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타를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매 트렌드도 단기 매매가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달콤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특히 이 단기 매매의 장점은 팔면 끝이죠. 예, 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 관리도 없고 내가 하나의 물건 잘 세팅을 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오면 이보다 좋은 게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시세 차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얻는 뭐 200, 300, 400 수준이 아니죠. 물론 500만 원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고서는 아파트 경매 단기 매매를 도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몇 달 만에 이 얼마를 벌었다라는 굉장히 뿌듯함도 있고, 결국에는 이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주삼이도 단기 매매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저도 자주 합니다. 네, 자주 하는데 꼭 단기 매매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 얘기 많죠. 개인 매매 사업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법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한동안 매매 사업자가 조정 지역이 워낙 전국에 이제 다 걸쳐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매매 사업자가 힘을 못 써서 매매 사업자 이야기가 없고 법인 이야기가 많이 났다가 조정 지역이 다 해제되는 바람에 최근에는 이제 법인 이야기는 거의 없고 매매 사업자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정답일지에 대해서 주삼이가 실제 저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고, 이 이야기는 항상 제가 저희 1대1 명품가 해방, 그 다음에 교육생 분들한테 꼭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주삼이의 첫 낙찰 사례를 통해서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삼이도 초보인 시절이 있었겠죠. 초보인 시절이 있었고 제 첫 낙찰 물건을 보여드립니다. 짜잔. 네. 제 첫 낙찰 사례는 온비드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네, 단독 입찰이었다. 참 운명 같은 물건이었어요. 운명 같은 물건이었고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낙찰은 최저 입찰가 2억 3,800이었는데요. 단독이어서 2억 3,800에 받았고요. 네, 그래서 첫 낙찰을 이렇게 받았다. 네. 그래서 처음 낙찰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낙찰 되는 거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낙찰이 과연 되는 것인가? 그래서 첫 낙찰이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는데 그 기쁨과 동시에 단독 입찰이라는 정말 두려움이 또 그 기쁨이 사라진과 동시에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네, 엄습해 왔고 저도 이때는 잘 몰랐던 시절이라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신나게 부동산을 갔죠. 부동산에 갔는데 누가 봐도 젊은 놈이 와가지고 좀 뭔가 마음적으로도 불안하죠. 단독 입찰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들이 정말 주사위를 이제 조리돌림 하듯이 돌림을 하셨고 그 현장에 실제로 이제 부동산들을 들렸다 온 다음에 이거는 내가 망했다. 네, 망했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미도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 시작을 매매 사업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시작을 했어서 부랴부랴 사업자 매매 사업자를 내고 바로 매도 물건을 내놨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부동산 소장님들의 조리돌림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고요. 네, 그렇게 물건을 내놨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 단타는 보통 이제 천뛰기를 하죠. 천뛰기. 예, 이제 뭐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뭐 법무 비용, 세금까지 다 한 다음에 내 손에 남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천뛰기를 계산을 하고 물건을 내놓게 됩니다. 네, 물건을 내놨고 가격 산정을 해서 자 이러이러한 가격에 매도를 해주세요라고 부동산을 내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다. 그 당시가 시세적인 흐름도 이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때는 주사미도 진짜 잘 몰랐어요. 그 도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얼마만큼의 차익을 보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입찰을 했고, 그리고 주사미가 그때는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자체도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 삼았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기준 삼았던 아파트 가격의 기준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던 집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은. 근데 저는 아파트가 그 가격에 거래가 되는 줄 알고 용감하게 입찰을 했고요. 단독으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다 된 가격으로 매도 가격을 썼으니 그거에 부동산을 내놨으니 당연히 거래가 됐을 확률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멘붕에 빠졌었고, 그래서 결국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는 또 금방 맞춰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낙찰을 받고서는 1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났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 950만 원. 물론 제가 2억 3,800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2억 6천, 2억 5천 정도 하던 아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2억 6천을 바라보고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조금 빠져서 제가 낙찰받은 가격까지 빠졌지만 1년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뒤에 그래프가 보이듯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1년 동안 거의 1억 8천, 즉 한 2억 가까이 시세 상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로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맨 처음 투자를 단기로 팔려고 했었으나
안 팔렸던 거예요. 안 팔려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세팅을 했는데,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마진을 보고 들어갔던 아파트가 거의 2억 가까이 시세 차익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세 흐름이 맞아서 혹은 운대가 맞아서 수익을 단기간에 거둘 수도 있어요. 거둘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길게 가져간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효과,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런 운대까지 맞아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래프를 앞에서 다 보여드렸지만 이번 조정장에 손실로 돌아선 거 아니냐, 결국 뭐 네가 말한 대로 빨리 팔았으면 오히려 돈이라도 남았는데 손실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날까지 제가 보유를 하고 있음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도 한 1억 가까이 넘게 수익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단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이 아파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지 못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매매 물건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거래가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충분히 바꿔도 1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즉, 우리가 단기 매매가 무조건 가장 베스트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시간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느냐. 결국 거기에 내가 비용이 묶여져 있으면 그게 더 큰 손실 아니냐. 내가 다른 데서 투자를 했으면 더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더 큰 손실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낙찰은 2억 3,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세는 2억 1,000만 원의 전세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 당시에도 제가 묶여있는 돈은 2,8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뒤, 전세를 세팅하고 2년 뒤에 전세를 2억 6천을 받아서 제가 투자한 낙찰 금액인 2억 3,800을 모두 회수하고도 2,200만 원이라는 플러스 피를 세팅할 수가 있었죠. 즉, 내가 이 물건에 묶여져 있던 투자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00만 원, 플러스 피 2,200만 원으로 제가 떡 싸먹은 게 아니라 그 추가된 자본, 그러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 팔았다라면 그 당시에 1,000만 원 수익을 받고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겠죠. 근데 소유권은 그때 잃어버렸을 거고, 아예 이 다른 물건에 또 도전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세를 세팅해서, 그 당시에는 저는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보다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였고 내가 낙찰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물건이 전세로 세팅되는 바람에 플러스 비 2,200만 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추가된 자본으로 신규 매수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소유권을 아직 쥐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거 서울 수도권 주요 입지 아니냐? 아닙니다. 가격만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 이 지역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싸게 낙찰을 받았고 오래 보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가져다 줬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악성 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자체가 폐기 처분하거나 그리고 아예 보관료만 계속적으로 지불을 하는 손실이 나는 재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재고가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단기 매매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건으로 한 1억 이상의 수익을 거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가장 지금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전고점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물론 또 이럴 수도 있는 거 전고점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1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엑시트를 할 건데 단기 매매로 내가 1억을 벌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보통 한 1,000만 원 뛰기를 한다고 했을 때 10개를 해야 됩니다. 10개. 그러면 우리가 최소 3개월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려 3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리고 시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또 부동산 투자고 아파트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운에 조금 기대 보는 것도 아주 합리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로 내가 한 달 만에 혹은 2달 만에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겠다. 혹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만하거나 신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동산을 믿고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팔더라도 혹은 내가 투자를 잘 못했더라도 아파트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고요.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본질 상품 자체가 시세가 오름으로써 회복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실력까지 갖춘다면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는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단기로 목숨 걸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주식을 사면 그 기업과 동업을 하는 거다. 노하우가 쌓인 믿음직한 기업이라. 근데 사업은 뭡니까? 네가 병실일 때 네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유명한 짤을 가져왔습니다. 주식을 까내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우리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병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가치, 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부동산이란 가치 때문에 내가 설사 모자라더라도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정말 내 노력에 비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거기에 더 넘어서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변의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불변의 재화예요.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화재가 나던 지진이 일어나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가진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돈이라는 건 어떻죠? 돈이라는 거는 지금도, 내년도,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죠. 이 개념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 못한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건 뭐에 대한 배팅이죠?
화폐가 풀리는 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화폐가 풀리면 결국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기에 배팅을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학습과 이런 실력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그 수익을 거두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실 볼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는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시간이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매사업자, 법인 다 좋습니다. 단기 매매 다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 매매를 하다가도 수도권의 핵심이지, 혹은 지방이더라도 이 지역에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꼭 단기로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세 차익을 이미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고, 훨씬 편한, 그리고 훨씬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투자금이 묶이지 않는 투자를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주3이 함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떠먹여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000만원 수익이 안 나면 100% 환불되는 주인의 삶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모든 노하우 총동원해서 오로지 수익, 그리고 경매로 1,000만원 벌 때까지 멱살 잡고 아예 떠먹여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 1,000만원 보장반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제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요거는 온라인 영상 강의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활용하셔가지고 학습을 합리적인 가격에 하고 싶으신 분은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고정 댓글란에 있고요. 나는 동영상 강의 싫어, 너랑 1대1로 줌으로라도 좀 소통하고 싶어, 교육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1대1 명품 가입반도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주3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1대1 과외반,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 그 다음에 그 주에 추천하는 지역, 그리고 지역별 흐름 분석, 거기에다가 그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물건 분석, 아예 물건을 픽해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서비스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회신 바로바로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또 제 개인 경험, 개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너무 단기 매매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